자, 오늘은 우리가 연휴를 좀 보내고 나서 이번 주 한 주를 맞이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좀 고무적인 한 주였죠.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4거래일 동안 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원래라면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만큼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죠. 왜냐,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스닥이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수급을 뺏기지 않았고 이제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끝으로 하루가 좀 짧은 한 주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으니까 우리 이 영상 정도는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그때는 우리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키투루다가 바이오 시밀러들이 점점 상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알테오젠에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까지 좀 정리해드려 볼 거고, 그 전에 우리가 바이오 투자자 입장에서 바이오 섹터라는 게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바이오 시장 이 섹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7월에 미국 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CPI 지수랑 PPI 지수가 컨센 대비해서 부합하거나 아니면 하회를 하면서 참 좋게 나왔습니다. 자, CPI 지수가 뭐죠?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물가 올라가지고 비싸졌니 할 때 말하는 그게 이제 CPI 지수고, 우리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우리가 생산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 전기세라던가 기름값이라던가 원자재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우리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 지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물가 지수기 때문에 우리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 지수들은 사실 하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보합권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증시에 정말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물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은 결국 그 물가는 유동자산 대비해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유동성을 금리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대출 비율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돈들이 덜 풀리게 되겠죠. 우리 대출 금리가 20%다. 그러면 누가 대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산이 줄어들게 될 거고, 기존 유동 자산들은 금리가 오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의 이 돈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물가도 안정이 되겠죠. 정반대로 금리 인하 시에는 유동 자산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 돈들이 현금 흐름이 느린 적금이라던가 부동산보다는 빠르게 현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코인이라던가 주식 같은 곳으로 이 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가 지수들이 금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금리 인상 2회 예정이었는데 이제 1회로 축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누가 좋냐? 아직은 충분한 매출 실적이 없는 우리 벤처나 성장주 등의 자본 조달 및 투자가 필요한 섹터들이 가장 영향을 받겠죠. 그게 바로 어디다? 우리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우리 로봇 섹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 자체의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데 지금 우리 바이오 주가 자체는 사실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지 이 밸류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충분한 이 매출 실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매출 실적과 우리 산업의 이 멀티플을 곱해가지고 주가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바이오 섹터라는 거는 사실상 이 실적이라는 게 없는 곳이죠. 그러면 결국 이 실적은 없고 그러면 이 멀티플도 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ABL 바이오로 예를 들면은 작년에 4조의 기술 이전이 있었죠. 근데 이게 4조의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향후 임상이 진행되는 거에 따른 마일스톤이라던가 그리고 상업화 시에 받는 로열티 비율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계약 규모를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주자고 하는 스트릿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100% 반영을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대한 많은 비중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우리 바이오 빅파마들과의 이 계약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중소기업들과의 계약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를 반영을 하기 힘들겠죠.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90에서 100%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기술 이전 누적이 10조인데 지금 주가가 어떻다? 우리 5조입니다. 사실상 뭐 50% 정도 할인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리아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누적 기술 이전이 지금 7조 정도인데 지금 시총이 4.2조로 충분하게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릴리랑 RNA 플랫폼 2조 딜까지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이랑 2배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빅파마들과의 다수 계약도 했고 뭐 누적으로만 지금 12조고 이미 상용화 파이프라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1티어죠. 그래서 기술 규모에다가 로열티 멀티플까지 좀 포함을 해서 주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싸고 좋은데 지금 반등이 참 시원치 않죠. 결국에는 이 바이오가 반등을 하려면은 이 재료가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 그 재료는 우리 기술 이전이 되겠죠. 근데 이 기술 이전도 사실 조 단위의 빅딜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바이오 섹터가 꿈을 쫓고 우리 기대감만으로도 오를 수 있는 섹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승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술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임상 서프라이즈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은 사실 후보 물질보다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왜인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 빅파마들이 지금 급한 게 뭐라고요? 우리 이 특허권 보호. 결국에는 이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빅파마들과 제약사들이 상업화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에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가 알테오젠의 ART04로 키트루다를 SC 제형 전환을 한 거고 지금 시장에서 입증을 받으면서 전환율을 높이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키트루다의 이 바이오 시밀러가 상용화 준비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맥주사형 특허가 지금 28년도까지라서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부터 해서 셀트리온까지 이 시밀러 약으로 시장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밀러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독점 시장권을 뺏기면서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머크는 어떻게 한다? 이 SC 제형 전환으로 이 약물에 대한 특허권을 43년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시 독보적인 시장성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전거 타고 막 쫓아오길래 우리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면 시장에 2년 뒤에 이런 시밀러 약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2년 동안 우리들은 전부 다 SC 제형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정맥주사형보다는 SC 제형 전환을 한 키트루다 큐렉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우리 기존의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가지고 뭐 정맥주사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데 우리 키트루다 큐렉스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하 주사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도 내가 주사로 그냥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보통 뭐 1분에서 2분 내지 엄청 짧은 시간에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SC 제형 전환한 키트루다 큐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 시밀러 약들도 SC 제형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 특허가 43년도까지 유효하다 보니까 같은 효소로는 만들지 못하고 자체 효소로 SC 제형 전환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5년의 시간은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7년은 얘네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7년 동안 우리 알테오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시밀러 약들을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SC 전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큐렉스의 전환율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 또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품목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마 머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 빅딜이 나와준다면은 그것도 좋겠죠. 그러면 내가 우리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결국 우리 알테오젠은 당연하게 가져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건 최근에 말한 제가 이 스킨 부스터 이거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도 해외 가서 꼭 사야 하는 거 하면은 그런 것들 다 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도 한국 오면은 뭐 꼭 해야 되는 거, 뭐 꼭 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지금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것들이 항상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국인들의 카드 매출이 피부과라던가 성형외과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우리 마스크팩 이런 거부터 해서 화장품들 이런 거 매출들이 지금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가면은 꼭 마사지들 막 받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오면은 피부과로 간다니까요. 최근에 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뭐 리쥬란이라던가 뭐 써마지, 슈링크 이런 것처럼 가볍고 빠르게 시술 받고 바로 여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필수로 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분기별 실적이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죠.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투오가 주 매출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리쥬란 같은 이제 피부 스킨 부스터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킨 부스터 쪽으로도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AI 사이클은 항상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쪽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2차전지 쪽은 이렇게 매매 관점과 매매 전략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가지고 종목들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지금 뭐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매매 물량이 갑자기 물리면은 저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청해 주시는 분들만 따로 매매 타점이랑 비중 코멘트까지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단타도 가능하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 핵심 종목은 결국 이 AI의 끝은 로봇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마진율이 높고 지속성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죠. 이 GPS가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결국에는 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이랑은 다르게 정확한 위치 좌표가 찍혀야지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좌표 정밀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질 건데, 우리 위성이라는 게 사실상 독과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게 만약 과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 매매 하실 분들은 이거 핵심 종목 신청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거든요. 요런 거나 아니면은 요 초록색깔 기둥 보이시죠? 이게 기준봉 시그널인데 요 기준봉 시그널 이용해서 단타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요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런 분들은 랜딩 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컨설팅에 내가 종목 대응 코멘트 요것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내가 어찌됐든가 매집하고 적립하는 이 투자가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둘 다 아니면은 8월 히든 종목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 더보기란에도 남겨놨고,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고정 댓글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남겨놨죠. 그래서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 지금 휴대폰도 보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 더보기란 보시면은 이렇게 남겨놨죠. 그래서 이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보겠고, 우리가 지금을 기회로서 좀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한프로였습니다.